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성북구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3차 성북사랑 상품권 100억 원을 발행합니다. 대전시가 제13회 로봇융합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충북도에서 임산부, 다자녀 정책자문단 위촉식이 개최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캄보디아 K그라운드에서 경상북도 K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여수시가 여수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첫 공청회가 도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시작됐습니다. 공청회에서는 3가지 기본안이 제시됐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표출됐는데요. 공청회는 목포와 순천에서도 개최됩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 방식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나주에서 첫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준비된 좌석은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위원회가 논의 중인 단일 캠퍼스 단일 병원안과 단일 캠퍼스 복수 병원안 등 3가지 기본안이 공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대 설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 입장에서 보면 대학 병원이 어디가 있느냐, 제3차 진료기관이 어디에 있느냐가 이게 가장 도민의 의료복지에 대해서 중요한데 의대 신설 시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은 단일 병원, 단일 캠퍼스로 해서 의료 취약 지역 내에 반드시 함께 설립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부권에는 순천의료원, 서부권에는 강진의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의료원에 충분한 시설과 의료진을 갖춘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양쪽에 그 대학병원급의 부속병원이 2개가 설립이 됩니다. 용역사는 만약 1개 대학만 공모에 응하더라도 의대 설립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 곳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이 논의를 다시 되돌린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목포와 순천에서 각각 8일과 9일 차례로 진행됩니다. 이후 전남 국립의대 설립 방식은 9월 초에 발표되고 사전심사위원회를 거쳐 평가심사위원회가 10월 말에서 11월 초 추천대학을 최종 선정합니다. 전남 국립의대는 내년 2월 대학 설립 인가를 거쳐 2026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성북구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3차 성북사랑 상품권 100억 원을 발행합니다. 성북구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주민을 위해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이번 상품권은 지난 2차 발행 때와 마찬가지로 성북구가 할인 보전금 전액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상품권 할인율은 5%로 1인당 최대 월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아울러 구매 카드사 확대 등 더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폭우로 개장이 연기됐던 동대문구 중랑천 물놀이장이 7월 30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동대문구 물놀이장은 7월 30일부터 8월 25일까지 여름방학 기간에 맞춰 운영되며 위생 및 안전 점검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은 미운영하며 기상악화 시 휴장할 수 있습니다. 약 5,000제곱미터 규모의 물놀이장은 풀장 4개소와 에어슬라이드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매점, 파라솔, 평상이 비치된 텐트 등 휴게 공간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은 안전을 위해 휴식합니다. 이용요금과 구명조끼 대여는 무료이며 풀장에 입장하려면 수영복과 수영모, 아쿠아슈즈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물놀이장 관련 문의는 동대문구청 체육진흥과로 하면 됩니다. 한편 제기일교 인근 정릉천 둔치에서도 9월 1일까지 제기 맑은샘 물놀이장을 운영합니다. 동대문구가 구민들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구민들이 자주 찾는 산책로 7곳에서 생수 냉장고를 운영합니다.
유난히 더운 올여름, 온열 질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의 폭염 피해 예방 대책 중 하나인 힐링 냉장고는 배봉산 2개소, 중랑천 제방 산책로 3개소, 정릉천 산책로 1개소, 성북천 산책로 1개소 등 총 7개소에서 운영됩니다. 생수는 하루 3번 준비되며 냉장고 1개당 1회 300개의 생수가 채워집니다.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생수는 구 자율방제단원들이 배부합니다. 구는 생수를 마시고 난 후 빈 페트병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힐링 냉장고는 강우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운영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포구 현장구청장실이 서울여자중고등학교와 한서주차장을 찾았습니다. 특히 서울여자중고등학교는 출퇴근길 도로 정체가 심하고 교통 혼잡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인 만큼 가장 먼저 점검했는데요. 이후 한서주차장 현장도 방문해 전반적인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5일 현장구청장실이 서울여자중고등학교와 한서공영주차장을 찾았습니다. 먼저 도로 정체와 안전사고 우려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서울여자중고등학교 앞 정문을 찾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현장구청장실은 해당 지역에 신호등 설치 및 교통안전 도우미 인력 배치, 미끄럼 방지 도색과 속도 제한 표시 설치 등 다방면적인 개선 방안을 고려했습니다. 이후 한서공영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리모델링 계획에 대한 현장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한서공영주차장 내 이용 수요가 없는 4층 및 옥상부 유휴 공간을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과 스마트팜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5일 이뤄진 현장구청장실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마포가 되길 기대합니다. 마포구의 대표적 어르신 복지인 주민참여 효도밥상이 순항 중에 있습니다.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식사를 챙기면서 건강관리와 사교회장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주민참여 효도밥상이 이번에는 마포구 다운교회를 찾았습니다. 지난 22일 점심시간 합정동 다운교회에 어르신들이 3-4-5 모였습니다.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주 7일 균형 잡힌 영양식단을 제공하고 있는 주민참여 효도밥상 때문입니다. 주민참여 효도밥상은 마포구의 대표 어르신 복지로 자원봉사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사뿐만 아니라 안부 확인, 건강관리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갓 지은 따뜻한 효도밥상을 통해 어르신들은 식사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친구를 만나는 창고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효도밥상의 활발한 운영으로 더 따뜻한 마포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과 봉사에 관심 있는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제3기 시민정원사 기본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은 8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주 1회 4시간씩 총 10회 40시간 동안 이론과 실무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정원의 역사, 식물의 이해, 정원 디자인 기초 등 정원사가 되기 위한 기초 지식과 현장 실습 교육이 이뤄지며 수료생은 정원 조성, 관리 활동, 정원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가을 열리는 제2회 대구정원 박람회에서 정원 조성은 물론 정원 체험 부스 운영과 정원 해설, 관리 등 다양한 정원 봉사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미래 로봇융합 인재 육성을 위해 제13회 로봇융합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페스티벌에서는 다양한 로봇 경진대회를 비롯해 로봇 기업 공동 홍보관, 로봇 관련 체험 부스 등이 진행됐습니다. 국제청소년 로봇 경진대회, 국제로봇 올림피아드 전국 예선 등 총 7개 경진대회가 펼쳐지며 17개국 2,500여 명의 참가자가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과학과 요리를 접목한 체험 프로그램인 요리는 과학이다, 특허청이 주관하는 특허 골든벨과 특허 발명대회 등 참가자들과 관람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대전시가 미래 신산업을 주도하는 첨단 기술의 최신 동향과 전망을 논의하는 제4회 마스 월드 포럼을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4번째인 마스 월드 포럼은 모빌리티, 인공지능, 로봇, 우주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별 강연 등을 진행하는 첨단 기술 전문 세미나 행사입니다.
포럼에서는 기조 연설자로 요한 두토이 사이메라 CEO와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이 특별 강연을 합니다. 모빌리티 분야의 유은정 연세대학교 교수, 인공지능 분야의 정두희 한동대학교 교수 등 각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강연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 농어촌 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돼 본격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군은 지난 5월 1일부터 개편 노선의 시범 운행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을 최종 반영해 전면 개편안을 확정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간선 노선의 운행 횟수는 늘리고 지선은 축소해 기존 49개 노선 118회 운행에서 22개 노선 134회로 변경 운행합니다. 운행이 축소된 지역에는 희망버스를 증차 투입하고 희망택시 운행 지역도 18개 지역으로 확대했으며 일부 노선이 폐지되는 우천면과 청일면 11개 지역에는 100원 택시를 신규 운행하는 등 대체 교통수단 제공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종합정보 안내 서비스를 신규 구축해 홈페이지와 QR코드 접속을 통해 농어촌 버스, 시외버스, 철도 운행 시간 등 대중교통 정보를 안내합니다.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주민은 종합정보 콜센터를 통해 탑승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횡성군과 초록우산 강원지역본부가 내가 그린 집 완공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내가 그린 집은 초록우산 강원지역본부의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상 1층에 단독주택이 지어져 공부방을 갖고 싶어 하던 한 아동의 꿈이 현실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열악한 위생환경 속 좁은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는 가족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며 본격 추진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5,750만 원으로 가정자부담과 함께 초록우산 강원지역본부, 초록우산 횡성후원회, 횡성군 행복나눔성금과 공근면 행정복지센터 등 도움의 손길이 모아졌으며 설계 및 시공에 참여한 지역업체의 재능기부와 후원이 더해져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도 소식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충북도청에서 충청은 하나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시도 간 경영 철학을 공유하고 상호 우호 증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충북도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농업 농촌 구조개혁과 탄소 중립 경제 선도, 풀케어 돌봄 정책을 통한 저출산 극복 등 충남도 주요 도정 방향을 소개하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등 향후 충남북이 협력해 나아가야 할 주요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충북도가 도민 체감도 높은 임산부 다자녀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임산부 다자녀 정책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정책자문단은 임산부 다자녀 가정 등의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단체 등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임산부 다자녀 지원 정책에 대한 제안, 자문, 홍보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영환 도지사는 저출생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을 배려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문단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저출생 인구 위기 극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1회 칼 귀칠라프 축제가 7월 22일에서 23일까지 보령시 고대도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한국 최초 개신교 선교사인 칼 귀칠라프의 한국 선교 192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진행됐습니다. 축제에서는 한여름밤의 음악회, 귀칠라프 국제영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도가 캄보디아 최대 한인마트인 K그라운드에서 지역 우수 농수특산품 10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K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캄보디아 산업부 차관, 농림수산부 차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판촉 행사를 축하했고 샤인머스켓을 비롯한 과일, 떡볶이, 조미김 등을 포함한 도내 16개 시군 31개사 100여 개 품목을 선보였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경북 우수농수산 특산품 판촉 행사와 같은 다양한 교류가 확대되길 바라며 캄보디아와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화재 걱정 없는 배터리, 바나듐 배터리 전해질 생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더욱 안전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생산을 통해 전지 보급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7월 29일 유니코 정밀화학, 호주 아베스 에너지, 유니코 ESS와 바나듐 레독스 흐름 배터리 전해질 생산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유니코 정밀화학이 호주의 아베스 에너지와 합작 설립한 자회사인 유니코 ESS는 포항 영일만 일반 산업단지 내 외국인 투자 지역 약 7,300평 부지에 93억 원을 투자해 바나듐 레독스 흐름 배터리 전해질 생산 공장을 건립합니다. VRFB는 물이 주성분인 액체 전해질로 화재와 폭발 위험이 거의 없으며 기존의 리튬 이온 전지보다 수명이 길고 재사용이 가능해 환경 친화적인 차세대 배터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는 포항시 배터리 산업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으로 시는 유니코 정밀화학의 새로운 도전이 지역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지방 소멸 위기의 타겟책으로 푸드테크를 주목해오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 선점 그리고 식량 안보 실현을 목표로 푸드테크 조성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30일 포항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대체식품 기반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북경제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용역 수행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참석했으며 과업 수행 내용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포항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의 주요 내용은 미래 식품 산업 분야 산업 전망 및 분석, 식품 소재 혁신 인프라 구축 방안, 포항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 등입니다. 주로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하는 식품을 의미하는 대체식품이 식량 위기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동물윤리 등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식품 소재 혁신 기술 개발 및 블루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이와 관련해 식품 소재 혁신센터 구축 및 미래 식품 시장 주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푸드테크 및 농식품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집중호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가 신규댐 건설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전남에서는 화순과 순천, 강진 등 3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이 순천 주암댐을 찾았습니다. 전남의 새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하기에 앞서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환경부는 홍수와 가뭄 등 잦아지고 있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두 14개 지자체가 후보지로 올랐는데 전남에서는 3곳이 선정됐습니다. 화순 동복천해의 3,100만 톤 규모의 용수댐, 순천 옥천과 강진 병영천에는 각각 230만 톤과 190만 톤 규모의 홍수 조절댐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너무나 많은 가뭄 피해의 공포에 저희들이 노정됐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 조절지 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후보지가 된 지자체들의 반응은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순천과 강진은 수용하는 분위기인 반면 화순은 벌써부터 반대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발표하고 나니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이 신청했냐 안 했다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지금 벌써 반대 기류가 있어요. 환경부는 연간 강수량의 절반이 하루 이틀 사이에 쏟아지고 200일 넘게 가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댐 건설은 필수적이라며 지역 여론을 잘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전남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뭐 그런 일은 없도록 그동안 해왔고 이 건 포함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환경부는 이르면 이달 중 현장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수몰 지역과 지원책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건자재 가격 상승과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로 인해 재개발 사업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분양과 손해를 우려한 시공사가 분양가 조정을 요구해 조합 측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4,700세대 규모의 재개발이 이뤄지는 광주 신가동 정비사업. 사업 대상지 정지 작업만 이뤄진 채 수개월째 멈춰 있습니다. 지난해 말 착공 예정이었지만 시공을 맡은 사업단과 조합 측이 분양가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사업단은 지난달 조합원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400만 원 이상 올리고 일반 분양가는 500만 원 이상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분양가 1,950만 원 수준으로는 당초 예정됐던 고급 브랜드로 착공하기 어렵다는 뜻도 함께 전했습니다. 특히 광주는 미분양도 지금 메이저 건설사들이 한 것도 다 미분양이에요. 시장에 맞는 이제 분양가를 산정해야 된다. 그래서 제3자 업체한테 맡겨서 산정한 분양가를 제시를 한 거죠. 조합 측은 인근 아파트 분양가를 고려해도 해당 분양가는 지나치게 낮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단일 브랜드 사용을 반대하는 등 사실상 재개발 사업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우리가 그분들만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은 어떤 방향이든지 결정을 해서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해서 착공을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고자 해서 지금. 분양시장 침체라는 직격탄을 맞은 재개발 사업. 조합 측은 오는 8일 설명회를 열고 시공사가 제시한 분양가를 수용할지 대체 시공사를 선정할지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2024 영동 포도축제가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개최됩니다. 2024 영동 포도축제가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영동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에서 열립니다. 영동은 전국 최대 포도 재배 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품질 좋은 포도를 생산하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단순히 포도를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따는 체험부터 와인, 포도즙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동은 수도권에서 멀지 않아 당일치기로도 다녀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영동군에서 달콤한 축제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포만감을 얻기 위해 콘플레이크 등 다양한 시리얼을 우유에 타서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 조합은 단시간에 혈당을 급격히 올려 건강에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는 당뇨병 발병을 키우는 위험한 요소인데요. 건강을 챙기면서 시리얼과 우유를 함께 먹고 싶다면 그래놀라를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놀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에 따라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시리얼을 고를 때 당분이 적은 걸 고르는 게 좋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